중국 자본이 한국으로 들어온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뭔가 좀 껄끄럽고 불편한 기분 들지 않으세요? 또 중국이야? 아, 이러다 땅 다 뺏기는 거 아니야? 이번에 중국 투자 들어간 회사는 조만간 경영권 다 넘겨주겠네. 그런데 말이요, 가만히 보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사실 미국 자본도 한국에 엄청나게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영화, 앱 대부분 다 미국 거잖아요. 일본은요, 게임, 가전, 금융, 캐릭터 산업까지 깊게 들어와 있죠. 그런데 왜 유독 중국 자본은 그렇게 우리한테 불편하고 무섭게 느껴질까요? 단순히 중국이 싫다는 감정 때문일까요? 아니면 진짜 구조적으로 뭔가 다른 게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질문 하나로 시작해보죠. 왜 우리는 유독 중국 자본을 싫어할까? 일단 전제를 하나 깔고 갈게요. 모든 강대국의 자본은 무섭습니다. 미국도, 일본도, 유럽도 전부 자본으로 세계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죠. 대표적인 예가 미국이에요. 여러분, 페트로달러 들어보셨죠? 1970년대에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랑 약속을 하나 합니다. 석유는 앞으로 무조건 달러로만 결제하자. 그 이후부터 세계는 석유를 사려면 무조건 달러가 필요해졌어요. 미국은 그냥 달러를 찍어내도 사람들이 써주는 구조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린 별로 무섭다고 느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냐면 미국은 너무 익숙하니까요. 우리가 쓰는 앱, 보고 듣는 컨텐츠, 입는 옷들, 미국 브랜드 너무 친숙하죠. 근데 그게 마치 내가 선택해서 쓴다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이게 바로 미국식 소프트 파워죠. 국제 정치학자 조지프 나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저항하지 않고 따르게 만드는 힘, 그게 소프트 파워다. 그런데 중국은 좀 달라요. 그 무서움이 익숙하지 않고 너무 빠르고 너무 노골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중국 자본이 들어온다고 하면 항만, 방송국, 학원, 부동산, 쇼핑 앱까지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죠. 그런데 그 뒤에 있는 게 단순히 기업이 아니라 공산당, 정부, 심지어 군까지 연결돼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그냥 돈 벌려고 하는 투자가 아니라 정치적인 뭔가가 같이 따라오는 것 같다. 본능적으로 불안해지는 거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 중국 자본은 다른 강대국 자본과 구조 자체가 달라요. 첫째로 자본의 주체가 다릅니다. 미국이나 일본 자본은 대부분 민간 기업 중심이에요. 애플, 구글, 토요타 같은 기업들이 시장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겉보기엔 텐센트, 알리바바, 화웨이, 얘네들이 전부 민간 기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산당 통제를 벗어나질 못합니다. 2018년부터는 중국 대기업 안에 공산당 지부 설치가 의무화됐어요. 기업 경영에 당이 직접 개입한다는 뜻이죠. 차이나스 크로니 캐피탈리즘이라는 책을 쓴 민심페이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 대기업은 단순한 시장 플레이어가 아니라 국가 전략을 실행하는 도구다. 투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략적 확장 수단인 거예요. 둘째로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미국은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돈을 벌려고 투자하죠. 그런데 중국은 그게 아니에요. 지정학적 거점을 확보하거나 외교적으로 고립된 걸 해소하거나 전략 자원을 선점하고 이런 게 투자 목적 안에 들어있어요. 대표적 사례가 그 유명한 1대1로입니다. 중국이 아프리카, 동남아, 유럽에 도로, 항만, 철도 같은 인프라를 지어줘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국가들이 중국 자본의 경제 주권을 넘기게 되는 구조인 거죠. 스리랑카가 대표적이에요. 중국한테 돈을 빌려서 항구를 지었거든요. 근데 빚을 못 갚았어요. 결국에 그 항구 운영권을 99년 동안 중국이 가져갔습니다. 이걸 부채 외교라고 불러요. 세 번째로 투명하지 않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언론도 법원도 정부도 전부 하나의 통제망 안에 있어요. 어떤 투자 계약이 정치적인 명령 하나로 뒤집히거나 기술 이전 계약이 군사 기술로 전용되는 경우가 있죠. 화해를 볼까요? 미국과 유럽에서 5G 장비가 모두 퇴출당했습니다. 이유는 중국 정부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보안 우려 때문이었죠. 틱톡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의회에서 중국 정부가 이 앱에 접근할 수 있다는 논란이 터졌고 실제로 금지 법안이 여러 번 추진됐습니다. 넷째로 법이나 규범에 대한 인식이 달라요. 미국이나 일본 기업들은 보통 현지법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 나라의 규제를 그냥 우회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공자학원 아시죠?
겉으로는 중국어 가르치는 문화기관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중국 정부의 이념과 정치 사상을 전파하려는 통로라는 비판도 많이 받아요. 해외 언론사나 미디어에 지분 투자하는 경우도 비슷해요. 처음엔 단순 투자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중국 관련 기사 방향이 달라진다거나 대본의 방향이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편집권에 간섭했다는 내부 증언도 있죠. 그리고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호주, 캐나다, 한국에서 중국 자본이 땅과 집을 대량으로 사들이니까 이 동네 분위기가 이상해졌다, 외부 침투 같다는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건 그냥 투자라기보다 영향력 행사에 가깝다고 느낌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미국은 부국을 지향하고 중국은 강국을 지향합니다. 이건 국가 철학의 문제예요. 미국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인데 중국은 우리가 세계를 주도하자인 겁니다. 미국 국방부 자문위원 출신인 마이클 필즈버리가 중국의 100년 마라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세계 패권 국가가 되려는 100년 계획을 세워서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 자본은 단순히 투자금이 아니라 세계 패권 전략의 수단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진짜로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지점은 여기에요. 얘네는 룰을 안 지켜. 그냥 다 베껴버리잖아. 예능, 게임, 자동차, 전자제품. 우리 컨텐츠나 제품을 복사해서 자국 시장에 내놓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무한도전이랑 똑같은 중국 예능이나 프로듀스 101을 거의 그대로 옮긴 청춘 유닛, 테슬라나 포르쉐랑 비슷한 디자인의 중국산 전기차.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걸 정말 당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샤오미랑 애플 이야기를 해볼까요? 애플은 디자인 보호, 개인정보, AS에 엄청 신경 씁니다. 샤오미는요? 애플과 비슷한 기능과 디자인을 가졌는데 근데 3분의 1 가격이면 끝. 근데 이게 마케팅 전략이에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피땀 흘려 만든 걸 너네는 그냥 복사해서 팔고 돈을 번다고? 이건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자존심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왜 이걸 괜찮다고 생각할까요? 그 이유도 생각보다 논리적이에요. 우리는 늦게 시작했으니까 베끼는 건 학습이다. 중국 기업인들 인터뷰를 보면 이런 말들이 나오죠. 미국도 처음엔 유럽 기술을 베꼈고 일본도 미국을 따라했다. 지금 우리 중국은 배워야 할 단계다. 그들 입장에서는 모방은 창조를 하기 이전의 학습 과정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싼데 잘 작동하면 그게 최고다라는 중국 소비자들의 실용주의적 소비 마인드가 강한 겁니다. 짝퉁 명품도 진짜랑 똑같으면 굳이 뭐 정품 살 이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세 번째로 서양은 항상 우리를 얕봤다 라는 생각이 깔려 있어요. 중국에는 100년간 다른 나라에게 침탈당한 역사가 있어요. 아편전쟁, 열강분할, 일본 침략. 그래서 어떤 비판이 들어오면 야, 우리가 성장하니까 니네가 발끈하는 거지?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중국 공산당은 애국 소비는 시민의 의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피든 뭐든 국가의 이득이 되면 정당하다는 감각이 자리 잡고 있어요. 결국 이건 윤리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보편 윤리, 그러니까 칸트의 의무론이나 존 롤스의 정의론 같은 기준을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은 그렇지 않아요. 집단 중심의 실용 윤리가 작동합니다. 유명한 중국의 사회학자 페이 샤오퉁은 이렇게 말했죠. 중국 사회는 도덕도 계층적이다. 내 사람에게는 도덕적으로, 남에게는 실용적으로 대응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중국을 이기적이라고 느끼는 이유고 그들은 오히려 그걸 정당하다고 믿는 이유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중국 자본을 싫어하는 건 그들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너무 빠르고 정치적이며 우리의 윤리 감각과 충돌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국 사람들에겐 그게 전략이고 생존이고 그리고 정당성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그동안 막연하게 느꼈던 그 불편한 감정들, 그건 단순한 혐오나 오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감각은 틀리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는 이 감정의 충돌 앞에서 그저 견뎌야 할까요? 맞서 싸워야 할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길을 찾아야 할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연하게 여겼던 당신의 생각에 작은 균열을 내는 계기가 되셨다면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되고 댓글은 방향을 잡아주고 구독은 제가 계속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함께 질문하고 함께 알아가는 중입니다. 신사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